예, 안녕하세요. 김호중입니다. 받으신 배부 자료 소책자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최종 합격을 위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 취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면접이 예전하고 좀 일부 좀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질문이 세 가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질문 두 가지로 전부 다 변경이 되어져 있고 각 질문은 이제 8분간 진행되고 첫 번째 답변의 시간은 이제 5분으로 최대 5분으로 제한이 되어져 있고 추가의 질문이 3분간 이뤄지는 방식으로 면접에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순서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외대부고 전형을 치르는 과정 중에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 카카오톡 아이디거든요. 카카오톡 아이디에 메시톡으로 추가하셔서 질문 주시면은 전형 치르는 과정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 서윤이 이야기인데요. 외대부고에서 좀 유명했던 학생들이 한 둘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 중에서 초기에 상당히 유명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 같은 이야기를 오늘 같은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학생은 그 중3 때까지도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분당 사실은 수지 지역에서 그 중학교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이 인근에서 압구정 쪽에서 그 초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초3, 초4 때는 처음으로 이제 학원에 그 문을 두드렸는데 선행이 너무 안 되어져 있다는 이유로 모든 학원에서 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닐 수 있는 학원이 없고 부모님들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지 지역으로 그냥 이사해가지고서 교육을 했었는데 그냥 아이가 그때부터 4학년, 5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가면서 점점점 학력도 좋아진 거죠. 그리고 선행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거의 된 적이 없었는데 중3 봄 정도 초기부터 이제 준비를 해가는 과정 중에서 학생이 그때부터 오히려 본인이 해야 되는 학업에 전념하고 매진할 수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외대부고 들어가고 입학을 한 다음부터 그 노력이 그 기숙사에서도 매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그 외대부고 선생님들께서도 한데 그 레전드라고 하죠. 그런 전설적인 선배의 사례가 됐습니다. 그 한 번도 입학 전까지는 그런 전교권을 중학교에서도 해본 적 없는데 외대부고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포텐셜이 상당히 이제 나타나면서 외대부고에서도 아주 생활을 잘했고 내신만 했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꽤 장편의 그 원서 자체도 본인이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라틴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번역하는 사전 자체도 본인이 직접 만들 정도로 고등학교 생활도 아주 그 의욕적으로 왕성하게 잘했었던 학생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제가 만났던 선배들 중에서도 외대부고를 진학하면서부터도 그 학기 중에 그 학년 중에 가파른 성적 상승세를 또 보여주는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훨씬 더 힘을 많이 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합격을 하면은 처음의 결과 이런 부분의 경우에 따라서 다소 그 아쉬움이나 이런 것이 남을 수도 있겠지만은 꾸준히 열심히 한 학생들에게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를 외대부고 내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소서 제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거는 배부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배부 자료 준비해 전해드린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추가해 가지고서 좀 다룬 내용인데요. 자, 이 두 개 문항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두 개 문항. 자소서가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소서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뤄져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문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 따른 내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에서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과정에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기술해달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설정했는지. 근데 그 목표 설정을 하기 전에는 동기가 있겠죠. 지적 호기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반드시 다뤄줘야 됩니다. 동기.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동기가 다뤄지지 않고서는 역량이 보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는 뭐 두 문장, 세 문장을 들여서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해서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간략하더라도 명확하게 동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학교의 수업이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면은 약간은 더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 방향 자체를 당시에는 모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무엇을 목표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볍게라도 다뤄지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본인이 계획을 하고 방편을 마련해서 노력을 하고자 했는지 이것이 중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개선될 수 있겠죠. 그 방법 자체도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구체적으로 적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생들이 그러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피드백을 하면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이런 부분으로서의 자기주도적 학습, 사실은 더 명확하게 말하면은 자기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소재는 뭐 내가 어떤 탐구했었던 어떤 사례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도 되고 발전된 심화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다루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맥락으로서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관리의 측면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자, 두 번째, 외대부고의 제 권학 이념 부분에서 보면은 자율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세 가지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전형해서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율성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깝게 본다라면은.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이런 전형에서의 명칭으로 쓰고 뭐 대입에서도 엄청나게 쓰고 요즘 시대를 보면은 이제 교육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엄청나게 요구되거든요. 그것은 시대가 평생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학생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거나 전공을 했던 것들을 이제 이후에 또 계속적으로 자기 학습을 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필요나 또는 그 호기심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기 부분에서는 니즈나 원츠가 약간은 명확하게 구분돼서 밝혀지면 더 좋습니다. 탐구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지적 호기심, 원츠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내가 자소서에 작성했던 이 학습의 또는 탐구의 사례가 니즈에 의한 것이었던 건지 원츠에 의했던 것인지가 사실 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은 어떤 필요나 보충을 위해서 해야 됐을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해당하는 과목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출발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원츠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 과정에서도 당연히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스스로 구분을 해두고서 자소서에서도 그것이 다뤄지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창의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블룸의 텍소노미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교육의 또는 학습의 6단계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어진 버전으로 있거든요. 아마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기억이나 이해, 적용 단계를 뛰어넘어서 평가나 또는 창조 이럴 수 있는 단계의 창의성 부분들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룸의 텍소노미 단계에서의 4번째, 5번째, 6번째 단계에 있는 학습 행위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성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 동기를 밝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모두 자소서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입학 후 학업 계획과 졸업 후 진로 계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이 세 가지 행에 나누어서 언급했던 것들은 우리 아이의 자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학생의 내용에 맞게 적혀져 있으면 되죠. 자, 두 번째, 자, 네 가지 그 성격으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타인에 대한 학생의 그 자세, 그 태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배려와 타인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나 타인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나 태도를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과 나눔의 부분. 자, 이것은 사실은 갈등 상황이 연출됐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는 사실은 애초에 오해에 비롯되어져서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통을 통한 바른 이해를 하면은 오해가 풀리겠죠. 그렇게 이제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사례가 기록될 수도 있고, 또는 갈등이 아니라 이해가 상당히 충돌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양해를 하거나 나누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도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학생들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작성하고 있는 그런 자소서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기록하고 있었던 사례는 어떤 사례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인성 관련되어진 면접의 질문에서 알맞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대부고의 면접과 자소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서울대 직윤이나 서울대 일반전형 예전에 자소서 제출하고 직윤에서 면접 보고 있는 것의 강도보다도 더 높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전문적인 어떤 뭐랄까요, 통찰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면접과 자소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일수록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일수록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자, 그리고 공동의 과업이나 과제를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읽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사례들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규칙 준수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높은 도덕심이나 윤리 기준 또는 이제 성실성이나 책임감까지 확대되어지는 이야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네 가지 중에서 여기를 벗어나 있으면 안 되죠. 네 가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게 되고, 네 가지를 모두 기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500자 안에 이 내용을 모두 다 알맞게 작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성 부분에서는 이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는데, 한 가지나 두 가지, 보통은 두 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정도의 성격으로 기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배려나 타인 존중을 하는 면모만으로 인성 부분이 다 기록됐다. 그것은 인성이나 사회성이 충분히 어필되기는 어려워요. 제가 만나봤을 때는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네 가지로 제가 그 내용상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도록 기록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어느 정도의 학생의 인성 영역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다입니다. 자, 설명회에서 이제 면접 문항 예시가 7문항 예시가 있었어요. 자, 모든 학생들이 이것과 유사하게 면접 문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질문지를 받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란 건 없어요. 바로 즉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질문은 다행히도 자소서를 거의 중심으로 되고 있어요. 학생부에서 질문이 나오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자소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최우선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자소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면접 문항 예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면접 문항의 대부분의 소재가 자소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면접을 위해서 자소서가 준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항의 예시들을 보면은 자소서의 내용이 어찌어찌하게 다뤄져 있고 언급되어 있겠구나가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이런 유사한 질문을 받을 수 있게 자소서가 최소 작성되어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시들과 같이 알맞게 우리 아이의 자소서에서 질문이 뽑혀질 수 있는가. 이거 쉽게 말하면은 전략적으로 보면은 함정을 파는 겁니다. 함정을. 면접관들에게 이 함정에 빠지라고 파놓는 거예요. 어차피 자소서의 글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의 수는 거기에서 많지는 않아요. 예, 한정된 자소서 안에서의 질문이 그 두 가지 안에서 뽑힐 가능성이 거의 85%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알맞는 함정을 파놓으면 됩니다. 트랩을 파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완전히 몰입하고 상기돼서 그 답변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자소서에다 파둔다. 그리고 그것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준비를 하고 남아있는 기간 한 주 정도 후잖아요. 그때까지 면접을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 문항을 보여드리는 것은 다시금 질문이 될 수 있는 면접 문항의 예시를 통해서 저러한 질문을 나도 받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최초에 주어지는 질문이고 학생의 답변에 따라서 꼬리 질문이 있잖아요. 그 꼬리 질문까지 예상해 가면서 자소서에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도 참석을 많이 하셨는데 학생들은 많이 걱정을 해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까지 기록을 하면은 답변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해요. 예. 제가 지도해봤던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면접 준비를 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 상당 부분은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그 어려웠던 내용들도. 그리고 그 면접에 대한 그 질문이 면접에서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다가 그렇게 전문적이거나 까다로운 내용까지 작성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면접에서 내가 못할 것 같아서. 그것은 상당히 뒤로 밀어두고서 우선은 자소서를 알맞게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분명히 남아있는 한 주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그 규모 있게 준비가 될 수 있다. 예.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외대부고는. 그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고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면 됩니다. 모든 답은 결국에 못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계속 묻다가 보면 결국에 답을 못하는 순간이 나타나요. 예. 어떤 상태에서 답을 못하게 되는가가 사실은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 알맞게 우선적으로 그 면접 질문이 될 수 있는 자소서를 우선은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외대부고에서의 자소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서사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본인이 그 생각했던 어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니즈나 원츠 또는 어떤 목표 그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또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도 겪고 또는 뭐 좌절했을 수도 있고 계속 도전하게 됐었던 면모 또는 그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등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출발은 교과 수업을 출발로 해서 하면은 사실은 가장 일반적으로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동기로 출발을 해서 학생이 했었던 내용 등 자, 현대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던 중 지적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연구 자료를 읽게 되었고 자, 점에서 호기심을 느꼈고 또 도서를 읽게 됐다. 가급적이면은 도서에 대해서 언급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외대부고 자소서 특히. 그리고 면접에서도 나의 답변 중에 도서 관련돼서 이야기될 수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뭐 syntopical reading이라고 해서 그 비교 독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알고 있는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부모님들 계실 텐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2권 이상의 독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도서만 읽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반합의 어떤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 등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비교 독서할 수 있는 것 또는 읽었던 도서나 이론에 대해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 시각 이런 부분들도 매우 좋습니다. 해당하는 이론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판적 시각
이런 부분들도 다뤄질 수 있게. 그래서 도서에 대해서 내가 레퍼런스한 도서에 대해서 알맞게 언급되고 면접 중에서도 그것들을 알맞게 구사할 수 있게 되고, 근데 도서 부분을 조금 더 학생의 심층적인 학습 면모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비교 독서의 방법들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이론들로서의 제시, 그 평가 분석,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본인의 개인적인 그 시각, 이런 부분들까지 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싶은지 알아보고 싶었고, 이제 계속 후속이 되어지는 거죠. 또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선정하였고, 해결하고자, 탐구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하였고, 이후에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접 모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런 사례같이 스토리텔링이 서사 구조가 있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서사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속에 이어서 심층적으로 확장되거나 발전돼 가고 있는 모습들로 구조로 만들어지는 방법들이 그 알맞게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될 거고요. 지적 호기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학생의 동기나 노력, 그리고 성장, 후속, 이런 사이클로서 계속 선순환되어서 진행되어지는 것들. 자, 그 외에 언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해당하는 답을 찾기 위한 지식 접근의 채널들이 어떠한 것인지도 조금 더 적합하게 또는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연역적인 탐구를 하고 있는가 또는 귀납적인 탐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맞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역적인 탐구라고 하면은 보통은 심화학습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심화학습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귀납적 탐구라고 하면 이제 보통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에 기록해야 할 것과 안 될 것들. 자, 예시 아마 요강을 통해서도 있을 텐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시각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과를 언급하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가에서 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도전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면은 그것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자, 막연한 깨달음, 표현이 보면은 자소서 작성했다고 해서 그 보내오시거나 검토를 해드리게 되거나 지도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 구체적이지 못하다,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뭐 제가 하는 반절 이상의 이야기는 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막연하다.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구체적이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보통 상당 부분의 자소서는 막연해요. 뭐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뭐 리더십을 그 고향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은 막연한 거예요. 리더십에서도 여러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어떤 방식의 리더십을 내가 실천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규명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예시됩니다. 자,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 적절한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내거나 기억하기가, 찾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두 나같이 우수한 학생들인데 그러면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더 성찰이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 그러면은 나는 또는 우리 아이는 어떤 점에서의 차별화가 되어져 있고 어떤 점에서의 특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점에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꼭 언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전부 다 읽게 되면은
자소서에 적을 내용들이 우리 아이의 내용들이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기다가 전부 다 기록하겠다가 아니라 정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읽었습니다. 좋은 내용은 많은데 읽은 이후에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아이는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 또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공하고 그것을 어떠한 시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데이터 핸들링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소서를 보면은 자소서를 읽은 이후에 이 학생이 데이터에 대한 활용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모두 같은 인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명확한 세 가지, 네 가지만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소서. 서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자소서를 하루 종일 반복적으로 읽고 있어요. 예. 막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학생들이 쓰고 있는 뭐랄까요?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해가지고서는 어쨌든 인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외대부고 합격생 정도라면은 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의 특색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이 자소서 면접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 학생부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가능하면 학생부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아마도 학생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보셨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모가 웬만하면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학생부, 자소서, 면접으로 점점점 심층적으로 점진적으로 선생님 그 전형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게 자 그런 부분의 개연성과 연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의 진로 탐색과 준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자, 예시 받으셨던 예시처럼 이렇게 비극적인 이미지 제주 4.3은 그래서 기존 인식이 모두 부정당하는 심정이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새로운 영상을 접했을 때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고서와 책 서류를 읽고서 타인의 견해가 아닌 스스로 납득할 만한 해답을 궁구하였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그래서 본인은 이 성격을 항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주체적으로 판단 내린 경험은 일반적인 통설과 다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도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저의 신념으로 이어졌다.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학문 분야에서 어떠한 성찰을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학문을 대하겠다라는 자세나 시각들이 마지막에 알맞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알맞게 보여져 있고 또 약자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하게 되어져서 다뤘던 내용이 본인을 고양시켰고 역사학도로서 저의 사명이라 인식하고 확장하고 사과를 믿고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진로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떤 주제 탐구했던 것들을 대부분 적을 텐데 이걸 탐색했던 수준이나 또는 경험을 해봤다라는 수준으로 또는 그런 뉘앙스로 적히면 안 되고 진로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요구되어지는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가 어떻게 고양되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의 시각으로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식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또는 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준비하고 있는가의 시각으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했던 것도 사실은 성장을 하고 준비되어진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지는 뉘앙스가 철저하게 이런 성장의 시각으로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런 탐구들은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하고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어지는 것들. 반드시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록해도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잘 알겠지만은 가설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실험이 아주 명확해지잖아요. 내가 궁금한 것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일수록 탐구 능력이 사실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면모들을 보여주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에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했는가를 알맞게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어쨌든 전체를 본다라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면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관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 역량입니다. 자, 이 사례에서도 뭐 읽어보실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듯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시간 순에 따라서 보통은 시간 순에 되겠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는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순으로 이렇게 기록돼야 되고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보여줄 때는 니즈인지 원치인지 어떤 필요나 호기심에 의해서 출발한 것인지가 보여야 이 학생이 이것을 왜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동기, 지적 호기심이 분명히 간명하게 기록되어져야 된다. 이걸 꼭 놓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사례들 보았더니 학습을 하다가 새롭게 궁금한 게 있어서 탐구를 하고 책을 찾아보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의 사회성이나 리더십 부분 등. 자, 오케스트라 활동에서 배려와 협력이 중요하게 됐다. 세컨에 배정받아서 멜로디를 연주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느꼈다. 근데 이제 합주 연습에 우리의 소리 덕분에 풍부해짐을 느꼈고 하모니에 몰입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다. 지휘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리에만 집중하여 불협화음을 냈던 경험. 자, 다른 소리를 존중해주고 그 소리에 나를 맞추는 과정에서 협력의 정신도 배울 수 있었다. 자, 서로 시간을 맞추기. 자, 이 아래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자, 배드민턴 대회에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등교전 새벽 시간을 이용하기로 했다. 힘들어하는 친구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자, 리시브를 부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의 연습도 도와주고 그리고 뭐 미안해서 먼저 리시브를 해주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또 협업을 해서 공동의 과업들을 달성해 가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도 스토리텔링이 알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비교적 상당히 구체적인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구체적으로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 친구를 그냥 배려했다, 친구들을 위해서 뭐 이런 막연한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나 인성사회성 부분에서도 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체크해 두시고 가급적이면은 그 막연한 표현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인식 부분이잖아요. 타인에 대한 배려 또는 이제 타인에 대한 존중 이 부분에서는 타인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나와 다른 것을 발견하겠죠. 나와 다른 점들이 먼저 눈에 띄고 가깝게 되다 보면은 나와 같은 격을 가진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보통 발견하게 돼요. 자, 이게 조금 사회적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제 타인들이 서로 다른 부분들을 다시금 명확하게 인식하는 이런 방식의 인식의 변화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이 바뀌어가는지 자세나 태도가 바뀌어져 가는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이 맥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확장이 된다라면은 아마도 인문사회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이런 사회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까지로 조금 알맞게 다뤄지는 것도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특히나 공동체 의식 이런 부분의 결여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의식이 어찌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적절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갈등의 사례들은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 또는 이해 충돌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이제 소통을 통해서 바른 이해를 꾀하면은 대부분 다 해소가 되고 이 이해 충돌의 부분은 누군가는 이렇게 양해를 하고 나누고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소통을 통해서 양해를 받아내는지 이런 부분까지 알맞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자, 선배들이 좀 이야기하는 본인들은 뭐 면접을 이렇게 준비했다. 그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성격적으로 그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면접은 이제 사실은 그 성찰의 시간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학생들이 면접 지도를 하고 면접 수업을 잘 받고 끝나다 보면은 선생님, 이게 면접이라는 거는 상당히 성찰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때까지는 열심히 내가 학업적으로 매진하고 그 내용을 익히고 공부하는데 집중적으로 시간이 보내졌다라면 그 기간들에 대한 어떤 성찰과 또는 통찰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면접 준비 그리고 자소서를 작성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준비의 요령 이 부분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본인 자소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자, 질문의 상당 부분은 자소서에서 출제가 되어져요. 자소서에서. 자, 그리고 예상 질문 만들어보고 시간 재서 답하는 모습 영상으로 찍고 모니터링 하는 것. 자, 영상으로 반드시 찍고 모니터링하게 합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도 처음에는 뭐 학생들한테 자세나 태도, 말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해주고 뭐 의견을 주고 했는데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은 그냥 영상 촬영하게 하고 반드시 영상을 살펴보고 나중에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하는 자세나 태도나 습관은 거의 90% 이상 혼자서 다 고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간 소요를 하지 않고 학생들도 상당 부분 본인의 이제 면접의 자세나 형식 자체에 어떻게 되어져야 좀 더 그 우수한 것인지에 대한 자기 기준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쉽게 직접 보면은 수월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뭐 면접 질문들에 대해서 예상 질문을 받거나 본인들의 예상 질문을 뽑고서 나는 답변을 어찌 해야겠다라고 글로 작성을 하잖아요. 그것은 실제 구술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긍정적인 영향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작성한 문장을 기억해내기에 힘들합니다. 예. 그것을 기억해내는데 마치 아이 컨택이 안 되고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록했던 문장을 암기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들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내 답변을 정리할 때는 핵심의 키워드 위주로 정리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조금 분명히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겹도록 읽어보고 반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것들. 그리고 이 부분을 여러 시각으로 특히 내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목 이야기가 나왔다라면은 해당하는 과목의 시각으로 그 학습이나 탐구를 한번 조명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어에서 다뤄진 것이 있다라면 국어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런 시각으로 해당하는 학습과 탐구에 대해서 분명히 조명해 보는 것들. 최근의 경향성은 과목의 시각으로서의 문제 출제들이 꽤 많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시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으로 다시금 보는 것들. 그래서 여러 시각으로 그 융합적이거나 통합적인 또는 이제 그 다층적인 시각으로 사실은 이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소개서 내용 숙지 꼼꼼히 하고 스스로 예상 질문 만들어서 답변하는 연습해보기. 자, 이 예상 질문 만들어서 답변하는 것도 뭐 GPT 이런 거 이용하시면은 상당한 수준에서 질문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그냥 아주 단편적인 질문으로 하게 만드시지 말고 프롬프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한 가지 그 자소서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서 이것의 아주 심층적인 수준까지 또는 해당하는 내용은 꽤 대학 전공적인 학부 전공생의 수준에 거의 근접한 정도까지 도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준에 알맞게 여러 가지 조건을 프롬프트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서 심층적인 질문들, 앞에서 보셨던 예시 같은 질문들을 학생이 최대한 받아서 답변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프롬프트에도 한 번에 질문으로 주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예를 들면 해당하는 소재에 대해서 심층적인 구조로 5개의 질문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인 스스로 심층 구조를 만들어서 질문을 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보고 그것도 예를 들면은 뭐 GPT한테만 해보지 마시고 제미나이한테도 해봐서 똑같은 소재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 시각으로 다각적인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학생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이면은 아주 합격에 가깝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이게 정말 학생의 것이냐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고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인가 확인하고 싶다고 하기 때문에 자소서에 다뤄졌던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바라봤던 수학이나 과학적 시각만 아니라 또는 사회적 시각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적인 시각까지 더해져서 이야기해보는 것 이렇게 준비한다면 뭐 그 아주 나이스하게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직접 피드백하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많이 말했고요. 자, 문장에서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진로 분야 관련 책도 조금 읽어두는 것들. 언급할 수 있는 도서가 분야별로 준비가 좀 되면 좋겠죠. 내 학업적인 특징, 내 가장 강점인 과목이 과학일 수 있잖아요. 과학의 강점인 학생의 경우에는 그 과학 과목과 관련되어진 도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죠. 또는 나의 인성이나 사회성 또는 나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알맞는 도서 한 권 또는 내가 특히 관심 있는 진로 분야에 대해서 학문 분야에서의 도서 한 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언급해야 될 도서들이 뭐 각 한 권 정도씩이라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직접 그 이미지 마인드 컨트롤 해본 거죠.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그려봐야 됩니다. 내가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그려보는 게 좋아요. 아마 면접관들이 또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가 내가 더 이상 답변하지 못할 때 내 답변에 내용적인 오류가 있어서 내가 면접 과정에서 내 오류를 발견하게 됐을 때 또는 그 약간 추궁성, 압박성 면접으로 왜 이러한 것까지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학생들은 마치 본인들이 잘못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학생이 당시 처해져 있는 상황은 그것이 최선이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내가 주말에 금요일 종례 때 선생님께서 주신 과제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충분히 아주 훌륭하게 했던 과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추궁을 받으면 내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에서 내가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마지막에 가서는 좀 그려보셔야 돼요. 내용적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뭐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 시간이 가까워지면은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것들도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답변을 한 친구들, 조언을 해준 선배들도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보고 이렇게 고쳐보자. 그리고 자소서만은 그것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형식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렇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두 갈식으로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연습을 많이 반복하더라도 그 내용이 있지만은 미괄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 갈식이 분명히 면접의 형식을 생각한다라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갈식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지 자소서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간결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연습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연을 하면 되죠. 그리고 다소 부족했다라면은 양괄식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급적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제가 지도했던 학생 이번에 대입을 치렀던 학생 중에서 면접 지도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 아주 준비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전공 분야에서도 아주 전문성, 어떤 과거 합격한 선배들보다도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서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말하는 형식에서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첫 답변이 두 갈씩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생각이 정리돼서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제 답변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결론 자체도 내지는 못하는, 하지만은 답변의 내용의 어떤 전문적인 수준은 아주 대단했어요. 예. 그 친구가 저는 당연히 과거 선배들을 떠올리면은 당연히 최초 합격을 하고도 좋은 압번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보니까 말하기 이제 면접의 형식 부분에서 두 가지씩을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상대적으로 내용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서류에서의 준비 부분에서 다소 미진했다고 하더라도 말하기의 형식이 훨씬 뛰어난 학생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사실 또 좋은 결과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하루 종일 또는 이틀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질문에 답을 듣고 평가를 해야 되는 면접관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형식에 의해서 학생이 첫 번째 두 가지씩으로 핵심을 말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예. 사실 그것을 못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생각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면접 준비할 때 반드시 두 가지씩으로 정리된 내 키워드를 말하고 구현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혼자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학생부나 자소서 숙지가 좀 잘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상 문제들을 만들고 뭐 인공지능이나 부모님,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한 문제 문구입니다. 대부분 학생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은 그 이상을 해야 돼요. 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실제 그 면접에서 요구되어지는 기준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학습이나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고 뛰어난 학생들인데 면접은 그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학생분들 내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지나치게 해야 되나? 예, 그 이상으로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자, 반드시 영상 촬영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해보시고 나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된 테마에 맞춰서 전문성을 확보해서 아주 풍성하게 그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는 재창조하거나 새롭게 분류할 수 있는 역량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두 가지씩으로 반드시 말해주고 구현하는 것들 자 이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성찰로 시작해서 전략으로 마친다라는 시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자, 면접 준비는 자소서 채화, 면접관은 이제 면접 준비는 결국에는 자소서를 채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선배가 말했던 이제 선배도 있고, 자, 뭐 떨지 말고 그냥 보세요. 금방 끝납니다. 준비한 과정이 의미가 있다. 더 좋은 길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되더라도 아주 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예. 특히나 외대부고의 자소서를 작성하는 이 시간과 면접을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의미가 커요. 학생들이 뭐 선행, 심화, 공부 뭐 몇 주 더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우리 아이가 상당히 성숙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접을 준비하고 자소서 쓰는 시간이 저는 학생들에게 아주 축복된 시간이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내재화하는 것, 체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체화되고 내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의 의미를 볼 수도 있겠죠. 의미를 발견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성찰의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구체적, 더 나아간 것은 무엇일까?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시각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질문해 가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유명한 작품인데요. 과거는 꽤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재의 시점은 아직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이 선택의 고민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미래에 내가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미래에서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것.
미래 시점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나의 모습이 있죠. 그때 시점에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자소서에 내가 작성했던 그 사례가 그 미래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를 성찰하고 발견해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미래에서 현재의 외대부고를 선택하는 이 선택이 미래의 그러한 시점에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렇다면은 내가 매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계획을 하는지, 예, 그것에 의해서 그려질 미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계획, 진로계획, 내가 생각하는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겠다, 이런 부분에 알맞게 성찰이 되어져서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시각으로 기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문이나 진로적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예.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원 동기와 관련된 것들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 관점이나 기준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동기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학문적이거나 진로적인 시각에서의 지원 동기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뉘어져서 알맞게 답변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인드셋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긴장하지 않게, 뭐 이런 부분들을 선배들이 가장 많이 우려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지금 재원하고 있는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마인드셋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답하는 것들, 그리고 자소서 준비하고 자신감 있게 해라, 그리고 떨지 말고 해라, 연습했던 대로 하고, 면접은 자신감. 자, 자신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두 가지식으로 하고, 이렇게 면접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대부고 선생님들 중에서 사진을 입수해서 방에다가 선생님들 사진 A3 해서 3명 이렇게 붙여두고서 그거 보고 아이 컨택 하면서 연습합니다. 진짜로 연습합니다. 예. 아이 컨택, 그렇게 연습을 해야죠. 그 정도 연습하면은 그 실제 면접실에 면접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겠죠, 충분히. 예. 그리고 눈을 마주치기 힘들면은 미간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본인들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 컨택을 하면서 면접이 준비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세 분의 면접관 들어오니까 세 분의 사진들 이렇게 뭐 출력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준비되면 상당히 준비 잘 될 수 있죠. 자, 복장은 이제 사복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단정하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복장으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문제가 없고, 이 시간에 뭔가 법정에 서서 어떤 판결을 받거나 나의 어떤 평가를 받는 시간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미래의 나의 모습을 가는 그 과정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해서 이 시간이 그 면접관들이나 학교의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주 그렇게 축복되고 아주 그 희망찬 그런 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불필요한 과도한 부담감이나 이런 거를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면접을 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셋으로 면접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 같은 인재를 놓칠 리가 없다. 외대부고에서 이렇게 나 같은 아이를 놓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그 날카롭고 예민한 질문도 하는데 당연히 궁금하니까 그런 거죠. 궁금하니까 내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선생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다. 뭐 이제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모두 좋은 분들이니까. 자, 그렇죠. 이렇게 뭐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나라는 사람을 준비한 그대로 잘 전달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주 적절하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다소 장황하게 표현이 되어지고 핵심을 다루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준비하고 나의 면모를 그냥 모두 다 최대한 보여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면접에 임하는 거 상당히 좋은 마인드셋으로 그렇게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있고 날씨 때문에 간혹 이슈가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학교 추우니까 장갑도 챙겨가고 따뜻하게 입고 높은 언덕 걸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그 옷을 알맞게 준비를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들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팁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따뜻하게 입고 가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긴장을 덜어내는 방법에서 화장실 다녀오고 이런 것들. 가만히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계속 경직되어져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씩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근육도 이완하고 이렇게 화장실에도 잠깐 다녀오고 하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보면은 교실 구조나 또는 면접실이 어떤 곳에 있는지 이렇게 몇 가지의 기초적인 정보만 많아지는 것으로도 긴장이 풀리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이곳에 적응이 되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일찍 가서 학교를 좀 더 둘러본다라거나 또는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 동안에 화장실 다녀온다거나 또는 선배들하고 간단하게 스몰 토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긴장을 덜어내는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은 내가 잘 준비한 면접의 핵심적인 내용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과정에서 이렇게 긴장을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알맞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노려보면은 나한테 아주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인드셋 부분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그리고 면접의 주인공은 면접을 보고 있는 나죠. 그분들은 아무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뿐이지 그 답은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익숙하고 편한 상황으로, 그리고 압박 면접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뭐 정말 궁지에 몰리게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로 바꿔야 되겠죠. 결국에는 열심히 배우려는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추궁을 하는 것은 결국에 너 답변 못할 때까지 또는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학생이 어떻게 수용하겠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의 그 성격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궁지에 몰리거나 그런 그런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용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알맞게 적응하고 준비하는 것들 이렇게 준비하면서 외대부고 최종 자소서 완성, 그리고 면접 준비를 잘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소서나 면접 관련해서 전형 과정 중에 아마 점검하셨던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하셔서 질문 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바로 문턱에 있으니까 남아있는 일주일 시간 잘 준비해서 원하는 결과들,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또 인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